안녕하십니까. 경남뉴스입니다. 통영시의회 한 의원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들어 지방 의원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시의회 소속 승합차가 도로가에 멈춥니다. 운전석 옆자리에 있던 한 시의원이 차에서 내린 뒤 뒷좌석에 탄 5급 공무원인 시의회 전문위원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지. 그래 불안했지. 그리고 위원장이 오늘 고생했습니다 하고자 잽싸게 내려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마치고 받아. 소란이 나자 음식점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차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얘기를 듣고 그걸 내가 사귀어야 되는데 반주를 한잔 한 김에 차 안에서 자기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서로가 이제. 통영시 의회는 3년 전에도 모 의원이 식사 자리에서 면장을 폭행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의령군의회 모 의원이 지역 주민을 때려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함안군의회에서는 의원 2명이 의회 안에서 폭언을 하고 집기를 던지는 등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그런 잘못된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좀 징계를 강화하고 가감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의 요구를 지방 행정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는 잊은 채 계속되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3차례나 김해공항 확장 용역을 통해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도 이번 다시 확장안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진정훈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3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는 김해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확장 용역을 3차례나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북쪽은 해발 630m 신어산과 380m 돛대산 등 고정 장애물이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해시와 인접해 소음 피해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여기다 마지막 용역에서는 에코델타시티와 명지 국제신도시 등 서부산 개발로 소음 피해 구역이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02년도 그리고 2007년도, 2009년도에 국토부의 용역 결과 기존 공항 확장안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놓았습니다. 국토부 3차례, 부산시 3차례 등 모두 6차례 용역에서 김해공항은 24시간 운영할 수도 안전성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새 공항을 짓기 위해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2차례나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20억 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하고 다시 김해공항 확장안을 선택한 것에 대해 공항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신공항 필요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용역이 시작된 부분들이고 김해공항을 확장을 하는 안 같았으면 이렇게 20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들이고 이번 용역 결과가 결국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경남의 어린이집 3천여 곳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정책에 반대하며 오늘과 내일 집단 휴원을 예고했습니다. 경남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등은 맞춤형 보육으로 보육료 지원이 줄어들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며 학부모들에게 휴원 동의서를 받았고 꼭 보육이 필요한 아이가 있으면 당번 교사를 배치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는 불법 휴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량식품으로 118건을 단속해 7명을 구속하는 등 211명을 입건하고 불량식품 152톤을 폐기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베트남산 새우젓이나 중국산 제첩을 국산으로 소개하는 원산지 둔갑을 비롯해 노인 대상 허위 과장 광고 건강식품 판매 행위 등이 적발됐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이 운전하는 전동 휠체어가 행인을 치는 사고, 요즘 심심찮게 생기고 발생하는데요. 과연 보험 처리가 될까요?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인 64살 주재전 씨. 지난해 5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고 치료비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주 씨가 감당하기 힘든 돈입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워갖고 그걸 보상을 못 해준다고 내 사정을 했었거든요. 주 씨처럼 전동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인 노약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10명 중 3명이 휠체어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탓에 피해자 치료비를 부담할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한테 내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고 형편이 안 되게 보험이라도 좀 덜게 해주면은. 안타깝게도 이런 사고에 대비한 보험 상품은 아직 국내에 없습니다. 이렇게 특정하게 그런 분들을 위한 상품은 없어 보여요, 지금까지는.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전동 휠체어 이용자들의 보험 가입과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복지의 빈틈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섬진강, 지리산의 비경을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생태 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리산 둘레길, 남해 바래길, 바다 백리길 등의 비경을 최세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쪽빛 바다가 반겨주는 한적한 오솔길. 해안 절경을 따라 쉬엄쉬엄 건너라면 몸도 마음도 힐링이 됩니다. 남해 바래길 13코스인 이순신 호국길에 등산객들이 모였습니다. 충렬사와 일악사 등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나면 문화관광 해설사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바다를 낀 소나무 갱간이 이런 데는 극히 드물거든요. 아마 지금 일악사 여기 외에는 상당히 보기 어렵지 싶습니다. 걷는 이 자체가 벌써 그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흰발 롱개와 대추 귀고둥 등 멸종위기종이 발견된 일악사 갯벌. 갯벌의 생태에 대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상세한 설명이 또 한 번 이어집니다. 멸종위기종 3종이 같이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갯벌 생태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반증이고요. 남해 바래길, 바다 백리길, 지리산 둘레길, 섬진강 벚꽃길 등 약 400km로 이루어진 한섬지 천리길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려해상과 지리산, 섬진강의 길을 연결한 생태 관광 프로그램으로 역사와 문화 생태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이 곁들여집니다. 올해는 지난 4월 말 시작해 10월까지 10개 구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섬지 천리길 구간을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지역의 문화와 자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려해상과 지리산 국립공원의 비경과 역사, 문화가 숨쉬는 한섬지 천리길. 휴식과 재충전의 걷기 코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장마 전선은 남쪽으로 잠시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겠는데요. 합천 31도, 진주 29도, 창원은 28도로 어제와 비교하면 최고 4, 5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량 적은 모습이지만 곳곳에 안개가 자욱한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또 대기 중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22도를 가리키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밀양 30도, 김해 29도, 거제는 28도로 7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가 21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산청 29도, 함양과 합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비구름은 내일 다시 몰려오겠습니다.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종일 비가 지나겠고 주말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 산단 융복합지구 내 34개 기업과 경상대, 경남대 등 7개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스마트 제조 미니클러스터가 출범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전국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합니다. 한화테크윈이 폴란드 수출용 K9 자주포 차체 양산에 들어가 처음 생산한 6대를 선적했습니다. LG전자 창원 공장이 장마철을 앞두고 독거노인을 방문해 전기시설과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점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경상남도, 전라남도와 함께 장비 공동이용 협약을 추진하는 등 올해 적조 대응 태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드론을 투입해 적조를 예찰하기로 하고 적조 구제 물질로 황토 23만 4천 톤과 방제 장비 9,200여 대를 확보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적조 대응 사전 모의 훈련을 펼쳐 광역자치단체끼리 적조가 심각한 지역에 황토 살포기와 바지선 등 적조 방제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의 혼인 건수가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해 경남 지역 혼인이 18,6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00여 건, 약 2% 줄어 최근 10년 동안 통계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초혼 나이는 남자가 10년 전보다 1.8세 늘어난 32.3세, 여자는 2.4세 늘어난 29.8세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